인사드리겠습니다. 평창동에 사는 다이아몬드 조대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했던 경험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제가 졸업할 때는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자 파트만 들어갔으면은 여기저기서 삼성전자, LG전자 쪽에서 다 데리고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저는 자동차가 좋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를 가려고 이런 추천장을 받지 않고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 회사에 입사 시험을 쳤습니다. 쌍용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 근데 공교롭게도 두 군데가 다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꿈이 있었다면 어떤 게 꿈이었냐면 내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봉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쌍용 자동차는 평택에 있었고 기아 자동차는 광명시 소화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기아 자동차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아메이 하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거를 못 느꼈는데 아메이를 하면서 그때 내가 왜 쌍용을 가지 왜 기아를 선택을 했을까 그 선택에 대한 그런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왜? 쌍용에 제가 들어갔으면은 정학수 사장님하고 비슷한 겉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 보이지만 동년배이기 때문에 제가 아메이를 좀 일찍 전달받아서 지금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다든지 아니면 정학수 사장님이 제 다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가정을 맨날 하다 보니까 제가 쌍용자동차 간 걸 무척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느낀 건 뭐냐면 선택이 중요하구나. 내 선택에 의해서 내 5년 후, 10년 뒤의 미래가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쌍용을 갔었다면 그런 어떤 가정을 한번 해보고요. 그걸 떠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늘 오셔서 분명한 건 선택을 하실 겁니다. 보시고 좋으면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런 선택을 하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바로 내일 아니면 모레 아니면 1년 후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5년 후 10년 후의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오늘이 앞으로 5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 건지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아자동차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고 싶은 부서는 어떤 부서였냐면요. 자동차를 테스트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런 부서로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가 여러분들 손에 소비자의 손에 이렇게 가기 전까지는 많은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숨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막 사막에 가서 테스트도 하고 시베리아 가서 테스트도 하고 그러면 그 사막에 가서 테스트를 하면 그 드라이버가 항상 엔지니어가 기술자들이 가서 하거든요. 여기다 두건 쓰고 그다음에 시베리아 가서는 막 털 있고 막 수염도 안 하고 뭐 그런 삶이 저는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지원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전공 그것도 한 7, 8년 전에 내가 그 학교를 들어갈 때 전기공학을 전공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그 부서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 부서는 주로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제가 가야 하는 부서는 전장 실험 쪽에 들어갔습니다. 전장 실험 쪽에 배치를 받아서 이제 OJT를 받고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89년도, 88년도, 89년도에 제가 입사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해외에서 수입차가 들어오지 않을 시대, 아주 또 부자들만 BMW라든지 몇몇 차종만 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제가 딱 간 부서는 무슨 부서였냐면 그때 저희 기아자동차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세피아, 그 다음에 스포티지였습니다. 그래서 세피아라든지 스포티지가 해외에 수출됐을 때 그거하고 비슷한 동급의 경쟁차들 수입해 옵니다. 수입해 와서 그 차들을 다 뜯어보는 거예요. 다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차가 갖고 있는 특징, 이 차가 갖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사양, 그걸 저희가 다 뜯어보고 조사를 해서 레포팅을 만들어가지고 기획 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 파트로 레포팅을 하는 부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왜? 남들이 잡아보지 않은 외제차를 제가 몰아보고 요새 여러분들 보면 썬루프, 우리나라도 뭐 옵션 50만 원만 주면 썬루프 차량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국산차에 썬루프가 없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차에는 전부 다 썬루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탁 열리면서 너무 신기했고요. 그 다음에 오토가 전부 다 기본이었고요. 근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커지니까
기획 파트라는 부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실험 쪽을 총괄할 수 있는 기획 파트, 그 다음에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획 파트를 만들면서 각 팀에서 한두 명씩을 착출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 이사한테 가서 이 부서에서 일을 조금 좀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너무 일이 재밌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한 2, 3년만 더 아니면 3, 4년만 더 근무를 하면은 튜닝 업체를 내가 차릴 수도 있을 정도로 기술을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회사가 원하는 대로 제가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표를 쓰고 내가 뭐 다른 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꿈은 오파상 또는 자영업이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친구분 중에서 오파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좀 특이했습니다. 그 당시에 BMW, 지금 생각하면 520인 것 같아요. BMW 520을 타고 다녔고요. 이렇게 아버님 친구분들 와가지고 모이면 항상 뭐 합니까? 이렇게 고돌이 치시잖아요. 그러면은 야 대근아 일로 와. 뭐 시키면 심부름 해다 딱 드리면은 10만 원짜리 수표 딱 주면 용돈 하라고 주고. 그 다음에 설날 같은데 어디서 세배하면은 10만 원짜리 수표 딱딱 주고. 그 당시에 10만 원짜리 수표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걸 받으면서 너무 멋있다. 저의 꿈의 동경이 바로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오파상.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면은 뭐 해외에 갔다. 뭐 해외도 자주 다니는 어떤 그런 삶. 돈도 많이 벌고 해외도 많이 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참 오파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면 내 자영업. 저는 제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그럼 내 사업을 한번 알아봐야지. 근데 뭐 아이템도 없고 뭐 할 게 없으니까 프랜차이즈 쪽으로 알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기아 다닐 때 일본으로 이렇게 출장을 맛지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이렇게 출장을 다니다 보면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24시간 뭐예요? 편의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점이 없었거든요. 24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만두는 그 시기에 어떤 게 나타나냐면 LG25시. 그래서 LG25시가 삼성동에 가면은 한전이라는 건물 뒤에 샵을 차려놓고요. 가맹점을 모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근데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는 어떻게 되냐면요. LG25시를 내가 한다. 그러면은 LG에서도 투자를 해줍니다. 초창기니까. 나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돈, 매일 이렇게 판매가 되는 돈을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LG 본사로 입금을 합니다. LG25시 본사로 입금을 하고, 한 달이 딱 지난 다음에 재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LG가 투자한 돈, 내가 투자한 돈 해서 뭐 7대3이냐, 6대4냐 나눠 갖는 어떤 그런 시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업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템을 알아봤는데 자본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대학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입학해서 재료라는 걸 전공하고 있을 때 뭐가 신문에 딱 났는데 뭐가 났냐면 대우의 자동차에서 경력사원을 뽑는다는 게 딱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제가 무슨 책을 봤냐면 김우중 회장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그 책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김우중이라는 인물, 그 인물에 대해서 동감하게 됐고 거기에 대우가 집중적으로 자동차 회사를 키운다. GM이랑 결별하고 자동차 회사를 키운다고 하는 어떤 그 신문 광고를 제가 보고 뉴스를 접하면서 그러면 나도 한번 혹시 또 아나 내가 김우중이 될지 그러면서 대우자동차에 입사 원서를 넣었는데 중요한 건 대떼는 겁니다. 그 당시는 대우가요 자동차 회사에 경력이 있으면 다 뽑아줄 때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경력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가고 싶은 부서를 내가 탁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연수를 다 받고 부서를 배치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테스트 엔지니어로 지원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또 한번 너는 설계 파트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설계 부서가 없기 때문에 설계 파트 인원을 뽑은 거지 테스트 엔지니어를 뽑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다시 설계 파트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두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진짜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은데 회사가 원하는 곳, 회사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느끼면서 이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대학원 억지로 다니는 것보다는 석사하겠다면 뭐하나 그리고 내가 아싸리 여길 다니는 게 낫지. 그러면서 대우자동차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장 설계라는 파트에 제가 입사가 돼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대우를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대우의 사원은 뭐냐면 도전희생 봉사입니다. 뭔가 이 아메이의 그 사원하고 많이 틀려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봉사라든지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기업 문화가 있습니다. 대우에 계신 분은 참 죄송하지만요. 저도 대우 자동차를 그만둘 때까지 한 9년 동안을 다녔습니다. 대우의 기업 문화가 좀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면 8시까지 출근입니다. 그러면 8시까지 가면 안 돼요. 한 7시 반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7시 반에 출근해서 이제 30분 동안 있다가 체조하고 그때는 한참 대우자동차 김태구 회장이 와가지고 체조시키고 그럴 때였었어요. 체조하고 그 다음에 딱 근무를 하면은 열심히 근무를 하고 8시부터 근무를 하고 6시에 땡 하면 퇴근하는 그런 기업 문화가 아닙니다. 좀 더 이렇게 합리적인 그런 기업 문화가 아니라 아침에 그냥 대강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시간 보내다가 점심 먹고 돌아와가지고 1시나 2시부터 열심히 근무하고 6시면 퇴근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때부터 인터넷 보면서 시간을 좀 때리다가 그 다음에 8시나 9시 되면 퇴근하는 그런 기업 문화. 그래야지만 일 잘한다고 그러고 진급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고전틱하게 생겼지만 사고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업무 시간에 내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내 나머지 시간은 내가 학원을 다닌다든지 나에게 투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퇴근도 못하게 하고 위에 있는 상사가 퇴근도 못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일요일날 출근까지 하래요. 그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일요일날 어떤 부서가 많이 나왔나 또 체크를 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나오고 그런 문화가 있으면서 참 내가 너무 싫었어요. 처음에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진짜 다니기 싫다. 막 그러면서 있을 때 제가 더 제 자신이 싫었던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내가 저렇게 되기 싫은데 저는 제가 좀 다혈질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그 다혈이신데 어렸을 때 제가 혼나면서 아버님한테 혼나면서 아버지가 화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싫다. 우리 아버지 너무 싫다. 근데 내가 내 애를 키우면서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화가 딱 진정이 되면 내가 이게 너무 싫었는데 중요한 건 내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그게 너무 싫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년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상당히 나한테 편한 마음으로 다가오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꿈, 어떤 합리적인 사고방식, 나의 발전, 나의 어떤 그런 사업, 그런 거에 대해서 꿈꾸던 것이 점점 내 꿈이 작아지더란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있죠.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구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쵸? 직장을 한다든지, 도구를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분은 직장을 한다든지, 또 여성분들은 남성이 또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쵸?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꿈의 도구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도구로 이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자꾸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 꿈에 도구를 맞추는 게 아니라 도구에 나의 꿈을 맞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큰 꿈들이 나의 도구의 꿈을 맞추다 보니까 꿈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경북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지금 평창동인데요. 평창동이 집들이 상당히 커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런 집들을 바라보면은요, 그렇게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집에 놀러 가자고 그러면요, 가요. 그러면 대저택입니다, 대저택. 문을 딱 열면요, 저희 집은 문을 딱 열면 현관이 바로 그 앞인데, 걔네 집 문을 딱 열면 현관이 저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양 옆으로 뭐가 있냐면은 잔디밭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집은 물레방아가 흐르고, 어떤 집은 농구 골대가 있고, 그런 집들을 봐도, 그 다음에 집에 딱 들어가면 이런 카페트 문화예요, 전부 다. 상상도 못했던 카페트 문화. 그런 친구네 집을 가도요, 저는 부럽지가 않았었습니다. 왜? 내가 저렇게 살면 되는 건데, 나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면은 내가 저렇게 못 살겠나. 그런 자신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신감이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는 있었다는 얘기죠. 친구랑 술을 먹으면서도요,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항상 아이템을 찾고요. 항상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면서 왜? 사업을 하려면 쌈짓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저축을 하면서 나는 뭔가 꼭 사업을 할 거야. 나는 꼭 사장이 될 거야. 나는 오파상을 경영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런 집에 살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벤츠를 태워드릴 거야. 어떤 그런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요. 그런 꿈이 하나 없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싫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집이 평창동, 제가 본가도 평창동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가에서 저희 아버님 댁에서 저녁을 먹고 저희 집에 가면
차를 타고 가면 2, 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도 일요일 날 차를 딱 타고요. 그 평창동 한 바퀴를 도릅니다. 이렇게 쫙 한 바퀴 돌아요. 그때도 저는 지금 드림빌딩을 했던 것 같아요. 매사업을 하기 전인데도. 그러면 그 집을 보면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학창시절에는 야, 저 괜찮네. 나 들어갈 수 있는데 라는 강한 자신감, 강한 믿음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내 뒤에 있는 선배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런 집을 돌면은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갖고 싶은 게 있으실 거예요. 시계, 보석, 아니면 자동차. 그런 걸 딱 봤을 때, 내가 저거 한 3년 있으면 살 수 있어. 한 5년 있으면 살 수 있어. 그러면 괜찮은데, 그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내 가슴이 저걸 타고는 싶은데, 못하면요. 가슴이 답답하지 않나요? 그런 것도 전혀 못 느끼시나요? 저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막 가슴이. 그래서 막 일요일 날이 되면요. 월요일 날 회사 가는 게 너무 지겹고, 가기 싫고, 내 꿈을 뺏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직장 생활을 하는 거니까 월급을 주니까 또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제 꿈이 점점 작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바뀌고요. 꿈이 없으니까요. 막 그런 시기에 그나마 남아있던 그 꿈마저도 빼앗겨가는 일이 생깁니다. 97년도 4월 달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4월 달쯤 되면 뭐가 하냐면 항상 서울 모터쇼가 열립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데 그때도 서울 모터쇼가 열릴 때예요. 서울 모터쇼에 가서 자동차를 구경하고 뭐 카메라로 사진도 찍고 하는데 삐삐가 날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두자가 지금 나올 것 같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합시다. 그리고 또 30분만 있으니까 또 그냥 확인하러 들어오래요, 간호사가. 누구 보호자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냐 딸이냐만 확인하러 들어가는 줄 알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팔을 보여주면서 아이가 지체장으로 태어났네요 라고 딱 얘기하는 그 순간 앞이 깜깜하고 보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면서 눈물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장모님이 나갔더니 아들인가 딸인가 물어보는데 말 한마디 없이 계속 우니까요. 왜 그러냐고. 딸이 잘못됐는지 알고 어떻게 됐느냐고. 그래서 애가 장애로 태어났다고 하네요.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 못하고. 그런데 저희 그 처갓집 식구 중에서 한 분이 그러면 아이를 홀투에다 보내자라는 의견을 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본가 식구들 다 모아놓고 처갓집 식구 중에서 홀투에다 보내자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막 우시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노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막 우시면서요. 본인은 얼마 못 산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장애아이를 키우는 너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눈을 감니? 그러면서 막 우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막 판단이 쓰지를 않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 한 통화 딱 오면요. 혹시 애가 죽었다고 연락 온 게 아닌가? 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전화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내가 판가름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가장 저랑 같이 교사하면서 같이 교육 목사로 계셨던 분을 수소문해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셋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키워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아이를 누구를 줄까라고 할 때 네가 제일 키울만 하니까 너한테 준 거 아니냐고. 키우자고. 그러면서 제 와이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키우자고.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 와이프가 교육심리를 전공을 하고 아이들 자폐아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폐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본인이 임신했을 때 절대로 콜라, 사이다, 청량음료 절대로 먹지 않고요. 맨날 태교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오라는 날 꼭 가야지만 되고요. 그러니까 큰애는 아주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둘째도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저한테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그러면서 맨날 눈물로 세월을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키우기로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퇴원을 하는데 예전에 큰애는요. 퇴원을 해서 처갓집에 가가지고 산후조리를 하는데 못 오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갓집 식구들이 이 안동분들이에요. 항상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손자가 그렇게 장애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쉬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그러면서도 뭐 그 산후조리를 하는 그 기간도 그냥 마음의 고통만 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서 편하게 예배를 드려도 앉는 순간 울기 시작을 해서 끝날 때
다 눈물 닦고 나와서 집에 오고, 회사 갔다 와서 아이를 바라보면은 한숨밖에 안 나오고, 그런 시간을 계속 보냈습니다. 꿈도 없이. 근데 한 달 있다가, 정확하게 한 달 있다가 또 다른 사건이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요. 제가 그 오파상을 하고 싶고 자영업을 하는 게 꿈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쌈짓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쌈짓돈을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요, 아이들 가르치고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면서 모아둔 게 있어요. 예전에 어머님들은 뭐 개 같은 거 이렇게 구성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용돈 타면은 모았다가 드리고, 쓸 거 쓰고 남은 거 드리고, 그리고 저한테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돈이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뭐 어머니 친구분이 오시면 돈 주고, 뭐 아버님 친구분이 오시면 돈 주고, 군대 간다고 한 바퀴 쭉 돌면 또 돈 생기잖아요. 뭐 그런 거 생기고, 그런 거 다 어머니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 전에 저희 공무부가 전화가 왔습니다. 한 통에. 야, 대근아, 뭐 그러면 돈 좀 있으면 꿔달랍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면, 야, 얼마나 없으면 나한테 꽂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 공무부님이 사업을 상당히 아주 치밀하게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조금씩 늘려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공무부 내가 쭉 돈을 모아보니까 5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천만 원 드릴 테니까 이거 불려주세요. 나중에 제 사업 자금입니다. 그러던 돈. 제가 직장 다닐 때 힘들 때마다 뭐가 있습니까? 기댈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 사업 자금 얼마나 있느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요. 그럼 얼마 있다고 얘기하면 그게 안도가 되는 어떤 그런 쌈짓돈이었습니다. 근데 1년 애가 태어나고 한 달 만에 딱 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니까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용히 앉으라고. 그래서 난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습니다. 뭔 일이 있냐? 그랬더니 공무부가 부도났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 앞이 또 깜깜한 겁니다. 그렇죠. 그나마 내가 사업하려고 가져가고 있던 돈이 한꺼번에 날라가죠. 그러니까 아니까 진짜로 뭐 그 다음에는 진짜 낙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어떻게 다녔는지 기억도 나지를 않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한 달 후가 지났을 때 또 다른 사건이 터집니다. 대우자동차에 있을 때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영업을 꿈꾸는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아이템으로 돈을 벌까, 사업을 할까, 어디다가 증권을 투자를 할까, 무슨 종목이 좋아, 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정보를 오고 가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하루는 테스트를 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아카디아 부서에 있었거든요. 아카디아 부서에 있으면 아카디아의 경쟁 차종이 무슨 차종이냐면요, 도요타의 렉서스, 그 다음에 그랜저 3.0 V6, 그게 그 아카디아의 경쟁 차종이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차를 끌고 나갔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전소돼가지고 죽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친했냐면요, 일본식 레스토랑이 처음에 나왔을 때 뭐가 제일 기소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기소야가 처음으로 일본식 레스토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홍대점에 딱 입점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정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셋이 또 갑니다. 그래서 막 먹어봐요. 주위를 살피면서. 이 정도면 야 깨끗하고 괜찮겠다. 앞으로는 아마 일본식이 아마 뜰 거야. 그래서 또 가게를 또 수소문 합니다.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중대 입구에 가게가 났다고. 그럼 또 셋이 해석 끝나고 또 가요. 그러고 나서 부동산에다 위치 알아보고 건너편에 가가지고 커피숍에서 동선 확인하고 한두 시간 커피 먹으면서 인원이 많이 다니냐 안 다니냐. 그렇게 하면서 그럼 셋 중에서 누가 먼저 회사를 그만둘래? 한 사람이 먼저 그만두면 하나 분점이 생기면 두 번째, 세 번째 뭐 그렇게 하자. 그런 사이였는데 갑자기 아침에 야 잘 갔다 와. 그리고 빠이빠이 했는데 오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렉서스를 끌고 가다가 덤프 들어가고 충돌해가지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용인에다 묻고요. 제가 그날따라 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너무 막 비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막 그 와이프 막 울어대는 거 보고, 그 아버님 울어대는 거 보고, 그리고 묻고 집에 와가지고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그랬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못 살겠다. 우리 이민을 가든지 여기서 뭐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캐나다 이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저랑 같이 교사했던 분 중에서 한 분이 캐나다 이민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민을 동참을 하는데 처음에는 투자 이민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투자 이민을 알아봤을 때 제가 그렇게 없는 사람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 7억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요, 7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끄집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틀은 게 뭐냐면 기술 이민. 그래서 제가 점수를 쭉 따져보니까 점수가 되는 거예요.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 회사, 대우자동차에 근무하고 그런 경력. 그 다음에 제 와이프는 가서 뭘 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뭐를 했냐면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따고, 그 다음에 저는 이민을 수석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델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GM 계열의 부품 회사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현대 모비스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그 델파이의 매출액이요,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 매출액을 능가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에 전장파트에 시험을 쳐놓고 인터뷰하고 합격 통지서 받고 저한테 보름이라는 시간을 주어졌습니다. 보름 있다가 자기한테 연락을 달라고, 담당 이사가. 그럼 제가 연락만 주면 합격해서 거길 다니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캐나다로 이민 가는 게 수순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캐나다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몸이 건강했느냐? 제가 간염 보균 환자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의과사에다 해보내고요. 직장 다니는 것도 겨우겨우 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캐나다에 가서 내가 할 게 뭐가 있는가? 따져보니까 거기는 자동차 회사도 없죠. 그 다음에 내가 취직할 것도 없죠. 그렇다고 영어가 잘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제가 돈이 있어가지고 샵을 차려가지고 어떤 수입원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맨바닥에 헤딩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고민하고 가느냐 마느냐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저한테 아메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메이는 처음에 회사 동료로부터 다가왔습니다. 근데 아메이를 저한테 전달한 게 아니고요. 같은 부서에 있는 후배 사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6시만 되면 땡하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부업으로.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소프트웨어? 오케이. 그럼 나도 한번 투자를 할게. 내가 지금 전세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내가 본가로 들어가든지 처가로 들어가고 내가 이 돈을 너한테 올인하면 나도 이 회사에서 좀 밖에 나와서 좀 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조대리님 좀만 기다리세요. 그럼 자기가 한번 알아보고 나한테 소스를 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낙이라는 걸 아세요? 뭔가 어떤 정보가 왔을 때, 그럼 내가 저거를 잘하면 내가 여기서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막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얘기가 없고, 2주가 지나도 얘기가 없고, 3주가 지나도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나의 인내심에 아주 그게 딱 발효가 돼서 한 달 이상 못 깨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불렀습니다. 야, 커피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샘플룸이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저희가 만약에 뭘 개발한다 그러면 해외 부품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진열해 놓고 설계자들이 그거를 보고 치수도 재고 그 다음에 분석도 하는 그런 샘플룸을 저장하는 데가 있어요. 좀 껌껌합니다. 그걸로 불렀습니다. 야, 나 좀 보자. 커피 하나 2개 딱 들고 들어갔습니다. 야, 너 소프트웨어 개발한다며 도대체 뭐냐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너?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대리님 그럼 문 좀 잠고 오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문을 왜 닫아? 그랬더니 우리가 부업을 얘기하는데 직장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들어오면 방해가 되잖아요. 들어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순진하게 또 가가지고 문을 잠고 또 앉았습니다. 근데 저희 스폰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제일 먼저 아메이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우리가 부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평생 하는 사업인데 저랑 같이 할 수 있어요? 라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목에 가서는 다시 잠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동업? 그래, 이것이 동업 힘든 거지. 이게 인간성에 맞지 않으면 나중에 찢어지지. 그러면서 잠시 생각을 하는데 회사 동료였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뭐 스키 타러 가면 같이 가고요. 총각이었고요. 동생 같았고 나는 그 사람한테 형 같았고 상당히 친했습니다. 그러면 니도 인간성 괜찮을 것 같고 나도 괜찮을 것 같고 안 괜찮아도 괜찮다고 얘기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같이 한번 우리가 의기투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종이 한 장을 딱 꺼내면서 뭐를 그렸냐면요. 스폰서 나 AB를 딱 그리는 거예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거 아메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잘 몰랐는데요. 이 동굴맹이를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를 느끼냐면 피라미드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의 절망감. 한 달을 기다리면서 글쎄 얘가 뭔가를 개발하면 여기에 내가 올인을 해서 회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그런 기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막 꿈꾸는데 갑자기 동물매기 4개를 딱 그려놓고 스폰서 나 AB를 딱 그려놓는데 제가 앞이 또 깜깜한 거예요. 또 이거 나한테 얘기하려고 그랬냐? 이거 피라미드잖아 임마 그랬더니 피라미드가 아니라 아메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됐다. 그러고 집어 던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부서, 같은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딱 들으면 바로 저쪽이고 저쪽에서 얼굴 들으면 바로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음마다 이렇게 쉬잖아요. 기지개를 딱 피는데 저쪽에서 커피 먹자고 딱 오면 갑자기 업무하는 태도로 딱 바뀌는 거예요. 커피 한잔 하시죠? 그러면 나 지금 바빠. 이거 지금 레포팅 써야 돼. 그러면서 딱. 근데 같은 부서에 있으니까요. 맨날 바쁘진 않잖아요. 그럼 2-3번 거절하다가 한 번은 또 어떻게 돼요? 커피 먹으러 또 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커피 먹으러 갈 때 꼭 밝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휴게실로 안 가고 그 샘플룸으로 가는 거예요. 야, 일로 가자 라고 얘기하면 아, 됐어, 일로 가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아, 또 가야 되잖아요. 또 관계상, 또 인간관계상, 그렇죠? 또 갑니다. 그럼 가면 또 뭐라고 막 얘기해. 현실 점검을 막 해요. 그러면 아, 네 말이 다 맞아. 막 그러면 또 테이프 하나 딱 찍어줘요. 딱 찔러주면은 듣지도 않지만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갔다가 딱 나오면 저희 그 스폰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몸집도 크고요. 목소리 꽉꽉. 목소리가 딱 들리면 나오다가 화장실에 잽싸게 들어가가지고 목소리 끝날 때까지 딱 기다리다가 나오고. 그런 걸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같은 부서에 있으니까 그게 죄라고 또 커피 먹으러 또 들러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사 소개를 쭉 해요. 그러면 괜찮네. 그 다음에 또 몇 번 거절하다가 또 이렇게 가면은 수익구조 원을 합니다. 그리고 내 자리에 와보면은 책상에 뭐가 들어있냐면 책하고 테이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뭐 보나요? 비전 보기 전에 그런 거 안 보잖아요. 그러면 딱 넣어놓고 또 한 번 이렇게 갔는데 어디서 제가 마음이 좀 아메이에 대한 오픈을 왔냐면 수익구조 2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수익구조 2에 90만 원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된다는 말에 동그라미가 확 가더라고요. 상속이 되는 게 있어? 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무슨 상속이 되냐 그랬더니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진짜 상속이 된다면 한번 알아보지. 그러면서 제가 마음문을 열고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어디였냐면요. 가양동 IP를 갔습니다. 가양동 IP를 딱 갔더니요. 이거 피라미드 회사인데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가양동 IP가. 외국인 회사 같이. 거기서 또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OM을 들어보고. 근데 뭐 OM 첫 번째 들으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그러면서 사업을 이제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알아보다 보니까 나는 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인간성이 나쁘지 않으니까. 내가 세상 헛살지 않았으니까 똥골맹이 6개, 야, 최소한도 내가 똥골맹이 6개는 아니더라도 저 90만 원은 내가 탈 수 있겠다. 그 대신에 내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내가 체력이 따라가질 않으니까 10년 플랜으로 제가 90만 원, SP라는 플랜을 갖고 아메이를 사인했습니다. 98년도 2월 달에 제가 지금 3월 달이지 않습니까? 저번 2월 달에 만 8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인을 딱 하고요. 아메이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제 와이프한테요. 제가 그 카탈로그 98년도 2월 달에는 국산 제품도 올라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걸 딱 갖다 놓고 야, 좋은 비즈니스가 있다.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부시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메이 다솔아빠가 처음 들어? 벌써 한번 지나갔어? 그러더라고. 자기 들어봤대요. 들어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본가에 가서 이제 형제이기 때문에 형수한테 가서 형수, 내가 지금 아메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메이 어떤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형수가 그러는 거예요. 아메이요? 피라미드잖아요, 도련님. 근데 제품은 참 좋아요. 하면 내가 제품 쓸게요. 그러는 거예요. 다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다 피라미드. 제 친구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제 친구. 저희 아버님이요, 아메이 사업 한다니까요, 밥상 막 뒤집어 엎으세요. 막 뒤집어 엎으세요. 제 건강 때문에 집에서는 비상이 걸려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이 지금까지도 영지 데려다가 계속 냉장고에 넣어주십니다. 간에 좋다고. 그런데 회사 끝나고 쓸데없이 아메이 사판도 늦게 오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 전 또 생활 속에 아메이를 하잖아요. 일요일날 같이 식사하면서 어머니가 막 손발에 절이 돼요. 엄마, 아메이에 기가 막힌 제품이 있어요. 세몬 오메가3. 딱 얘기하면 저희 아버님이 식사하다가 밥상 탁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이 자식은 아메이밖에 모른다고. 처갓집에 갔어요. 제가 한 3개월 지나니까 제 와이프가 어느 정도 비전을 본 것 같아요. 남편의 변한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결혼할 때 책을 한 권을 딱 줬는데요. 5년 동안 책을 한 권을 못 띄웠습니다. 근데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책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이블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도대체 뭐냐 이거지, 아메이가. 아메이가 뭔데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주느냐? 그러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듣던 테이블 들으면서 이거 괜찮겠네. 그러면서 아메이에 조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뭐로 했냐면 처 이모딸이 시집을 가는데 그때 뭐가 들어왔냐면요. 린나이가 들어왔나요? 그 가스 오븐 렌즈가 딱 조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간다 그러니까 걔한테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하려고 딱 했다가 그 고모님이 장인어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윤미 이상한 짓 하더라 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돼요? 그런 짓 하려면 오지 말라고 딱 까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한테는 얘기 못하죠. 사위니까. 하나밖에 없는 사위니까 못하는데
한강대교를 건너오는데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울면서 이 사업 못하겠다고.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런다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안 가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저랑 같이 사는데 가면 뭐합니까? 안 가면 되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암의 사업을 반대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이아몬드 가고 그 다음에 직장을 그만두니까요. 젊은 놈이 직장 그만둔다고.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수입이 되고 제가 다이아몬드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뒀는데도요. 아침에 전화 받으면요. 여태잖아! 막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 의도와 상관없이 이번에 어떻게 코타키나발루 여행 가는데 모시고 가게 됐어요. 저는 가기 전부터 소화가 안 됐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모시고 가면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 제 다운라인 한 열 몇 조를 데리고 가는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할까? 또 뭐라고 걔네들한테 저는 괜찮잖아요. 같이 타는 사위니까. 근데 저랑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들한테 뭐라고 심하게 대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소화가 안 되고 소화제도 막 싸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가가지고요. 골프를 치시면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대우를 받으시면서 변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보는 게 틀리더라고요. 뭘 보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을 보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 참 너무 좋다. 사람들이 너무 밝다. 그러면서 골프 치시면서 야, 이런 골프도 치네. 골프장 너무 좋다 여기. 그러면서 갔다 오시면서요.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잖아요. 그럼 그렇게 소리 지르던 장인어른이 피곤하지? 딱 그러면서 피곤할 거야. 막 그렇게 바뀌고요. 드디어 더블 X 한 통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그러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한테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3대째 친구입니다. 걔네 할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친구죠. 걔네 아버지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친구분이시죠. 걔하고 저하고요. 친구입니다. 수성초등학교, 경복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에요. 그럼 얼마나 친한 겁니까? 너무 친한 거죠. 내가 하면 걔가 할 정도로 다 친한 정도. 아메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김기범 사장님 OM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비전을 본 겁니다. 드디어 내가 잘 살았지. 내 삶을 참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음료수 사주는 거예요. 이런 좋은 사업을 소개시켜도 너무 고맙다고. 저는 드디어 학내고 독립 딱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그날 가서 그 와이프한테 거절을 당한 거예요. 제가요, 이 텔레비를 보면서 맞고 사는 남자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남자가 맞고 살아? 힘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아메 사업을 하면서요, 딱 바뀐 건 뭐냐? 맞을 수도 있겠다. 막 아메를 보고 비전을 보고 갔는데 왜 100이면 100? 와이프가 하지 말라고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야 이거 괜찮네 비전 있네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 의지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와이프의 반대에 의해서 그 친구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막 미팅을 초대를 했습니다. 야 우리 와이프가 네 사무실 앞으로 갈 거야. 그렇다고 와라. 막 그러면서 미팅에 초대를 했지만 안 오는 거예요. 거절하다가 나중에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야, 내가 하면 너한테 뭐가 이득인데? 그 얘기를 딱 하는데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아메를 전달한 게 아니거든요. 같이 여행 다니고 싶고요. 같이 진짜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집안을 일으키고 싶었기 때문에 저가 전달을 했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내가 하면 너한테 뭐가 이득인데? 그 얘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요, 가슴에 비수가 돼서 꽂힌 거예요. 또 제 성격이, 또 그런 거에 조그만한데 또 이 신경을 쓰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때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렸냐면요. 제가 지금 봐도 참 대견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꼭 성공한다. 너한테 꼭 내가 왼수 갚는다. 그리고 제가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성공의 왼수는 뭔지 아세요? 괌에 드디어 2000년도 괌 여행을 갔습니다. 어떻게든지 주소를 알아냈어요. 편지 썼습니다. 야, 너랑 같이 그때 네가 비전 보고 했으면 나랑 같이 괌 갈 텐데 이 멋진 삶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하루는 이사를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또 주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제 친구 통해서 또 주소 알아내고 또 보냅니다. 이사 간 대로. 그러면서 내가 아메 사업을 전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도 경복고등학교 다니면서요, 너무 친했습니다. 방학 때, 대학교 들어가서 방학 때만 되면요, 저희 집 뒤에가 북한산인데, 지금은 야영을 못 하거든요. 그때는 야영을 했습니다.
그럼 배낭 하나에다가요, 먹을 거, 코펠바 하나를 집어넣고요, 배낭 하나에는 뭐를 집어넣습니까? 술과 그 외에 잡기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또 배낭 하나에는 만화책을 집어넣고 2박 3일, 3박 4일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신선노름 하는 거예요. 그 계곡물에서 밤새도록 놀고 치다가 아침 늦게 자다가 일어나서 밥 해먹고 놀다가 그걸 3박 4일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신선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내가 암의 섭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딱 들고. 야, 내가 더 너무 좋은 비즈니스가 있는데 너랑 같이 하고 싶다. 저는 딱 그러면요, 하나와 쌓인 OM 나오잖아요. 그래, 네가 해? 그럼 내가 같이 할게. 저는 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 친구들이요. 왜? 친구들하고 너무 친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는 경기 드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삼성전자 다니는데 과장이 술 사준다고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요, 술은 안 사주고 얼마나 아메 얘기를 했으면 아메 그러면 막 경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하는데, 친구가 아메 사업을 하는데 치약이라도 하나 써줘야 되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것도 안 쓰는 거예요. 치약 얘기하면 추정 60분에 나왔는데 일을 갉아먹는 데더라. 그러면서 안 써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꾸준하게 전달했습니다, 비즈니스를. 그래도 걔는 저한테요, 아까 그 전 친구 같이 이렇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어요. 너 하지 마 그랬지. 근데 제가 어떻게 돼요? 꾸준하게 전달했잖아요. 3년 반 만에 비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코타키나 같이 갔다 왔어요. 지금 맨날 치약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믿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잘했던 건 뭐냐면 스폰서하고 약속한 미팅 약속, 거기에 더는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세미나에 10개월 동안 혼자 다니는 거예요. 혼자 다니니까요, 좋은 거는 하나 있더라고요. 스폰서가 너무 잘해줘요. 더치페이지 않습니까? 밥도 사줘요, 어느 날은 막. 그러면서, 야, 내가 갈게. 그러면, 됐어요. 제가 픽업해드릴게요. 귀찮은데 내가 갈게. 그럼 픽업해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쓰러웠으면 그렇게 했어요. 혼자 다니는 게 얼마나 안쓰러웠으면 픽업해준다고 그러고 잘해줬겠어요. 그러면서 세미나에 오고, 예전에 제가 가양동에 가시면요, 가양동에 가면 옆에가 습지였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막 모기가 막 물어요, 애프터 할 때. 다운이 있으면 그 모기가 물어도요, 강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데, 나 혼자 있으면요, 그냥 온몸이 다 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다녔어요. 하루는 또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토요 미팅도 한번 나와보시죠. 그럼 토요 미팅 또 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차가 가지고 다니기가 좀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한테 을지로까지 좀, 지하철역까지 좀 태워다 달라. 그러면 다 태워다 주면서 내릴 때 그래요. 조대같이 성공할 거야. 토요일날 저렇게 가는 거 보면은, 그게 진정으로 성공할 거야. 라는 얘기 아니라, 그 있잖아요. 비웃는 그런 투.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 너 때문에 성공한다, 내가. 그리고 갔다 오고. 그럼 갔다 오면 뭐 문 열어주나요? 그러면 제가 문 열고 탁 들어가면 막 눕혀져서 자고 있는 그 모습 보면 제가 암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 미팅 늦게 갔다가 발꼬락 30개가 쫙 늘어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거기다 둘째는 장애죠. 애는 점점 커가죠. 그러면서 저 비즈니스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막 다운은 생기지 않고. 그렇지만 스폰서가 하고 약속한 미팅은 제가 원칙은 지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폰서하고 원칙 지키지 않으세요? 원칙 세우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얼마 투자를 하십시오. 저는 그 원칙은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내 자신이 점점 아메이에 대해서 공부해가고 지식이 넓혀가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가는데 이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냐면 대우자동차가 IMF가 터져가지고는요 가장 잘 나갔습니다. 인원도 이렇게 자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를 했습니까? 인원 재배치를 한 거예요. 연구소에 있는 인원을 갑자기 영업으로 보내고요. 연구소에 있는 인원을 갑자기 품질로 보내고요. 품질했던 인원을 갑자기 연구소로 오고. 그래서 적응 못하면 뭐예요? 그만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명태금 딱 주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인원을 자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 인원을 어떻게 돼요? 막 휘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만둘 사람 그만두게 하고 영업으로 간 사람들 참업하면 그만둬야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가 그때 아카디아 부서가 없어지는 사태가 도래했습니다. 갑자기 쌍용을 인수했잖아요, 대우가요. 그러면 동급 차종이 두 개가 생긴 거죠. 체험에, 쌍용의 체험에 대우자동차의 아카디아. 아카디아는 혼다에서 OEM으로 가져왔던 거고요. 쌍용은, 체험에는요, 쌍용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 부서가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재수없게 아카디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카디아에 있는 부서 중에서요,
몇 명은 폴란드로 가고, 몇 명은 품질로 가고, 그 다음에 몇 명은 얼로 가고, 이렇게 막 부서 이동이 되면서, 저도 어떻게 됐냐면, 품질 관리라는 부서로 이렇게 갔어요. 까지 입사해가지고 계속 설계만 하다가, 품질 관리로 가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서를 이동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교육을 해요. 품질에서 또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막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야, 이거 얼마까지 다닐 수 있는 건가? 이러다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지? 해서 그만둬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을 합니다. 이러지 말고 내가 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금식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회사를 가고 직장 업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아멘을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직장에서는 아멘 얘기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경고를 딱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도 몰랐는데 제가 새벽기도 다니면서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내가 꿈과 비전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아멘에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멘가 돈이 돼서 좋은가요? 첫 번에 3% 해가지고 무슨 6,000원이 되는데 돈이 됩니까? 그렇지만 아멘가 주는 가치 중에 하나가 뭐예요? 꿈과 비전을 주잖아요. 희망을 주잖아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꿈과 비전을 아멘가 주니까 내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아멘을 전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명, 두 명 전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레그가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은요, 제가 자료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자료를 읽어보더니 괜찮네요. 근데 거기도 벽이 뭐예요? 그 부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스폰서가 저한테 한 것 같이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책도 주고요, 테이프도 주고요, 커피 먹으면서 회사 소개도 하고요. 뭐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조 대리님한테 미안해서 내가 토요 미팅 한번 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학사님 OM에 탁 데려다 앉혔어요. 딱 앉혀서 뒤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다운이 아무도 없었을 때 탁 데리고 와서 앉혔으니까 비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비전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OM만 들었는데 제가 이 다음 스케줄이 A 스텝이라고 딱 얘기했더니 그것도 듣겠대. 듣더니 그 다음 화요일날 가양동에서 김종규 사님 OM을 듣든지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더라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옆에 또 동료가 또 회사를 사업을 알아보겠다고 또 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두 레그를 막 후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양동에 MBS를 들으려면 8시까지 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6시 땡 하고 가더라도요 도착하면 7시 반. 그럼 자리 앞자리 별로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 와이프한테 야 너 김밥을 싸가지고 자리를 와서 좀 자리 이렇게 깔아라. 그럼 우리가 와가지고 밥을 먹고 MBS를 들을 수 있게끔. 저는 르망을 타고 다녔고요. 저희 와이프는 현대백화점 경품에서 1등 당첨됐습니다. 아토주 딱 그래가지고 아토주 딱 타고 와가지고 자리 딱 깔고 대기하고 있으면 제가 와가지고 밥 먹고 여러분들 그 썬팅 안 된 자동차에서 4시에 앉아가지고 밥 먹다가요 바깥에서 누군가 뭐 하나고 눈이 딱 마주쳐 보십시오. 갑자기 막 놀래 서로 놀래는 거예요. 막 이러고 놀래. 그러면서 MBS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내가 나 혼자 다닐 때 참 공부를 내가 많이 했구나.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한 10개월 동안 혼자 다니면서 미팅 나오면서 원칙 지키면서 꾸준하게 내가 내 자신을 개발했더니 내 다운들이 갑자기 한 명, 두 명이 딱 나오는데도 나 이 사람한테 뭐를 줘야 되고 어떤 테이블 줘야 되고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팔로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나오더란 얘기죠. 여러분들 혼자 다니실 때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 다운 가면 갈게요. 세미나 갑시다. 나 다운 가면 갈게요. 그런 분은요. 절대로 그분들은 그룹이 커질 때요. 확 커지질 않아요. 저는요. 혼자도 왔습니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했어요. MBS 들었어요. 테이프 들었습니다. 책 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다운들이 왔을 때요. 이 책 줘야지. 이 테이프 줘야지. 그러면서 팔로우 쫙 되기 시작을 하는. 그때 뭘 느꼈냐면 팝콘. 막 형제 그룹이 그러는 거예요. 조대근 선생님 팝콘 터지네요. 맨날 혼자 오다가. 세미나 여러분이 맨 처음 혼자 가다가요. 그 다음에 2명 가다가요. 그 다음에 4명 막 더블링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슈퍼에서 팝콘 사서 전자레인지를 딱 돌리면 어떻게 돼요? 첫 판부터 막 팝콘이 막 터지나요? 아닙니다. 10분 딱 세팅해 놓으면요. 5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돌아갑니다. 빙빙. 그러다가 6분, 7분 되면 터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1, 2분에 막 팝콘이 막 이만큼 커지죠? 그런 걸 레스트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사업이 재밌었던 게 없었습니다. 막 MBS 막 할 때 막 애프터 하는 인원이 막 나 혼자 하다가 2명 하다가 그럼 제 와이프는 전화해요. 오늘 몇 명 왔어? 그게 저한테 그분이 사업하는 거니까. 그럼 난 얘기해주고. 지금 스폰서 미팅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전화해요. 몇 명 왔니? 또 체크하고 서로가. 그러면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그러면서 인원이 늘어나고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요.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는데 내가 9개월 10일까지만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안 했으면 딱 10개월 됐을 때 제가 레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한 달, 2달, 3달, 9개월 10일, 9개월 20일 딱 됐을 때 야, 도저히 못하겠다. 뭐 다원도 생기지 않고 이 사업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요 10개월 동안요 내가 할 때 3% 저희 형님이 어느 날 했어요. 첫 달에 제가 3% 했고 저희 형님도 3% 했어요. 그럼 얼마 나와요? 얼마 안 나오잖아요. 1750원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달 그래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리고 드디어 6%를 했습니다. 36,050원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야 봐라 외식하러 가자. 홍대 앞에 판대로사 딱 가가지고 스테이크 딱 먹고 나오는데 75,000원. 적자. 저 그러면서 사업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업 되는 거 맞냐고. 스폰서한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사업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 20일까지만 딱 사업을 하고 내가 사업을 포기했다면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냐는 얘기죠. 저 너무 자유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워요. 이런 삶. 제가 지금 직장 다니면요. 제 동기들 다 차장입니다. 아침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요. 밤 10시, 12시까지 근무하고요. 그런 삶을 사는 거에서 제가 지금은요.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는 거예요.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요. 내가 꾸준히 했기 때문에 다운이 생기든 안 생기든 이 사업 비전을 갖고 내가 10년 동안 꾸준히 하면 내가 90만 원 상속되겠다. 그거 가지고 저는 이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욕심도 많지 않았었어요. 저는 90만 원. 왜? 그때는 1억을 적으면 나오는 돈이었습니다. 이자가. 내가 1억을 벌어서 예치한 돈이네. 그래서 그 90만 원을 갖고 내가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 90만 원 어림도 없죠. 훨씬 더 많은 돈이 저한테 다가오니까. 그거는요. 내가 인내했기 때문에 내가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비즈니스는 인내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하셔야지. 여기 주위 사람들이 제 아메이에서 변화했네. 제 와이프가 제가 변화한 모습을 보고 아메이에 뛰어든 것 같이 여러분들의 변화한 모습을 보여야지만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아메이를 할 거 아니에요. 아메이 할 때하고 안 할 때가 똑같아. 아니면 할 때나 안 할 때가 더 틀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안 따라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나의 아내,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냐는 얘기죠. 내가 신념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여기가 아프리카고 여기가 사우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홍해. 그림 잘 그렸나요? 예전에요. 성경책을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요. 남자, 그러니까 여자 아이는 치지 않고 몇십만, 몇백만의 인구 이스라엘 민족을 갖고 대이동을 합니다. 딱 7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요. 막 돌아가요. 막 삥삥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을 걸립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갔는지 아세요? 여기서 홍해를 걷는 사람 중에서 딱 2명만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꿈이 있는 사람들. 그 몇백만의 그 인구가요, 여기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이거 되는 거 맞아? 우리 괜히 나왔어. 다시 이집트로 갈래? 그러는 사람들 다 죽었고요. 여기에 정탐꾼 10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10명,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요, 야, 거기 안 돼. 거기 막 등치가 이렇고,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 그런데 딱 2사람만, 우리 갈 수 있어. 우리한테 약속된 땅이잖아. 난 그거를 믿어요. 갈 수 있습니다. 딱 2사람만 여기에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요, 여기 40년 동안 돌면서 2세들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있고, 어떤 신념을 갖고 있나요?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요, 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폰서와 삶 성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장님 성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내 가슴 속에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아내가 야 당신은 안 돼. 아메이 안 된다니까 그만두라니까. 그래도 내 자신이 나는 할 수 있어 임마.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강한 목만 믿음만 갖고 있으면요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자신이 없잖아요. 그 믿음이 없잖아요. 내 자신 속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아메를 더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저도 됐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 아메에서 잘하게 생겼습니까? 벌써 대답이 없으시잖아요. 잘 못하게 생겼잖아요. 친구도 많지 않습니다. 왜? 나는 가려 생겼기 때문에. 아무나 생기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S타입입니다. S타입. 전업을 하고요. 전업을 하고 나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게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저희 와이프하고 야 사람을 우리가 많이 만나려면 첫 번째 우리 헬스클럽을 다니자. 60만 원 딱 끊고 3개월 끊었습니다. 그래서 헬스클럽 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새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와이프는 3번 다니고 그만뒀고요. 저는 돈이 아까워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새겨야 되는데 말을 못 해가지고요. 3개월 동안 런닝머신 앞만 보고 뛰다가 시간 지난 다음에 그냥 끝냈어요. 가면 이렇게 말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근데요. 저는 그건 하나 있었어요.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꾸준히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누가 말해도 이 사람은 꾸준히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하니까 다이아몬드 되잖아요. 제가 98년도 2월 달에 사인업을 해가지고요. 99년 7월 달에 SP 갔습니다. 1년 6개월인가 1년 4개월 만에. 제대로 갔습니까? 못 갔죠? 1년 6개월 만에. 여기서 누가 1년 6개월 만에 SP 가면 사람들 다 안 할걸요? 그래서 저는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힘은 들었죠. 제 형제 그럼 옆에서 막 SP, GP 막 가는데 나는 3%, 6%니까. 그렇지만 나는 꾸준히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은요, 스타트 라인이 아니랍니다. 스타트 라인이. 성공은요, 피니시 라인이랍니다. 누가 먼저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그 피니시 라인을 딱 도착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요, 꿈은 대가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자체가 지금 뭐예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뭐예요? 성공으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안 계시면 뭐합니까? 집에서 테레비 보시고 편하게 누워서 과일 드시면서 아이들 재롱 보시고 또는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그런 시간으로부터 여러분들 대가를 치르시기 때문에 이게 쌓여서 나중에 뭐예요? 여러분들 성공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다운 중에서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요. 나는 직장에다 50%를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대학원에 30%, 그 다음에 내가 아메이 20%를 투자를 할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몇 프로를 아메이에 투자하십니까? 20% 투자하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한 100% 투자해야 됩니까? 저는 20%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세미나에 안 오신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그 다음 미팅에 오겠지. MBS 때 수요일 날 보니까 또 안 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세미나도 안 오시고 MBS도 안 오셨던데요. 그랬더니 세미나는요. 갑자기 올라오는데 아버님이 쌀을 갖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못 왔습니다. 그럼 MBS는요? 그랬더니 MBS 또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때가 또 이 대학원 시험이라 못 왔습니다. 사장님 사업은 계속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10년이 돼도 이 사업은 할 겁니다. 성공한다며요. 꾸준히 하면 성공한다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사장님 10년이 돼도 SP 되기 힘드세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왜요? 꾸준히 하면 된다며요. 그러는 거예요. 꾸준히 하면 되는 건 맞습니다. 사장님의 인생에 10%만 투자를 했어도 그 10%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SP 돼요. 근데 뭐예요? 사장님 인생에 20%를 투자해 놓고 지금 1%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메이를 하더라도요, 부업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은 뭐같이? 전업같이, 주업같이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순위에 밀리잖아요, 아메이가. 밀리지 않으세요? 오늘 세미나 오는 날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초대한 사람 중에서 많은 분들이 못 오신 분들의 이유가 다 있죠. 애 100일, 돌, 결혼식, 또 누구 죽었고, 제가 제 친구 3년 반 동안 후원하면서 누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이제 또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겹친 거야. 그래서, 야, 전번에 돌아가셨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야. 그런 거 한두 번 겪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업으로 진행하시지만 마음만은 어떻게 해요? another job.
또 다른 잡을 한다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사장님 10년이 돼도 SP 못되십니다.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사업 안 합니다. 왜요? 그분이 10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20%를 투자했지만 이날은 저것 때도 안 나오고 저래서 안 나오고 이래서 안 나오고 10년은 흘렀습니다. 10년이 흘러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새로 오신 분과 같이 아메의 비전을 보고 왔어요. 커피를 먹어요, 한 잔. 사장님, 그분한테 인사를 소개를 시켜줬어. 사장님, 아메 사업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 10년 됐어요. 그러면 핀이 꽤 되시겠네요. 아니요, 지금 9%예요. 그러면요, 비전을 보고 온 사람이 아메 사업 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꿈을 빼앗는 게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요, 기간 투자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요. 그쵸? 내가 10년, 20년을 투자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아메 사업을 한 거는 몇 %가 안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1%를 투자하더라도, 아니 5%를 투자하더라도 그 5%를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공하세요. 근데 아메에 나 100% 투자할 거야 해놓고요.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1%도 안 되면 그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얼마나 투자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애한 시간에서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시간을 저축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15%가 되면서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업은 시간 투자 사업이네. 50만 원씩 여러분들이 5년을 부어보세요. 비과세로 얼마를 타는지. 한 3천만 원 정도 탑니다. 근데 내가 5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2번씩 5년 여러분들이 아메에 투자해보세요. 아무리 못 가도 여러분들 에메랄드는 다 가세요. 에메랄드가 되면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연봉이요 4천 5천만 원 되고요. 에메랄드 포럼 가고요. 또 그 돈은요, 적금같이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 사업입니다. 제 다운존 저번에 3월 1일자요. 에메랄드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코타키 나가서 너무 열심히 놀았나 봐요. 열심히 놀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입원했어요. 가니까 뭐예요? 뇌경색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 쪽 이쪽 한쪽에 마비가 오고 손이 마비가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해 있고 지금은 퇴원해서 한방하고 이렇게 뭐 재활훈련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병원에 있는데 에메랄드를 갔다니까요. 그 와이프가요, 강의를 딱 하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대학원 나오고요, 대우자동차 있었고요, 지금은 뭐 다른 설계 업무에 있는데 지금 연봉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올해 자기가 받는 보너스를 쭉 풀어주는 거예요. 미니멈으로, 맥시멈도 아닌 미니멈으로 6,600, 자기가 이번 5월 회계연도에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어딨냐고. 자기 남편이 3개월 동안 있어서 지금 회사에서 돈이 안 나온답니다. 근데 아메이는요, 계속 돈이 나오고요, 6,600 나오고요, 미니멈. 내년에 또 핀 가고요. 너무 아메이가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게 아메이 진실된 가치 아니에요, 가치. 시간을 여러분들 투자해보세요. 그분 시간 투자했습니다. 돈 투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을 끊임없이 투자 한번 해보세요.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엄청난 결과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결과가. 제가 대우자동차 그만둘 때 명태가 없어가지고 그냥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그냥 사표 쓰고 나왔습니다. 금융계랑 틀려가지고 퇴직금이 많지를 않아요. 퇴직금 2,700만 원인가 지켜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국민연금, 전환금, 차 산 거 띄니까요. 제가 순삭에 딱 손에 쥐는 건 1,750만 원 딱 손에 쥐었어요. 제가요, 젊음을 거기다 다 바쳤습니다. 9년 동안은. 머리 빠지면서. 이게 그래서 빠진 거예요. 아침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저녁 8시, 10시, 11시, 12시까지 근무하면서요. 그러면서 청춘을 마쳤는데 나한테 그 보상으로 딱 나온 게 그거더라고요. 제가 아메 사업에 3년 9개월 부업을 했습니다. 주로 부업을 하면 놀면서 하잖아요. 그쵸? 지금 전업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 전업으로 하고 있어요. 저 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요, 몇 천만 원씩 계속 뭐예요? 나오고 있어요. 매달 나오는 거 빼놓고. 그러면서 올해는요, 큰 또 연봉이 나오더라고요. 아메가 또 이렇게 보너스를 줘가지고요, 1억이 넘을, 한 큐에 받는 돈이 1억이 넘을 것 같아요. 그걸 뭐로 할까? 차를 바꿀까? 지금 그거 고민하느냐 또 머리 빠지고 있어요.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그쵸? 그건 뭐예요? 내가 그동안 시간 투자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을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연봉 1억이 되면 우리나라 1% 안에 5%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억이면 1%. 그러면서 꼭 저희 때는 그 학력고사 보면 점수표 나오잖아요. 전국 몇 등.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내가 받는 연봉을 쭉 보니까요. 와, 내가 몇 %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이유는 뭐예요? 아메를 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게 가능한 비즈니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사업은요, 시스템과 기본에 저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맹자가요, 저는 철저하게 만들어진 저는 성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누구와 교류하느냐. 그런 가운데서 내가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맹자 어머니가 처음에 이사를 갔습니다. 장의사집 옆으로. 그때 뭐 했습니까? 맨날 염하고 다녔잖아요, 얘가요. 그러니까 맹자 어머님이 야, 이거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이사 갔습니까? 시장 옆으로 이사 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 하고 다녀요? 맨날 장사 놀이하고 다니잖아요. 거기서 맹자 어머님이 딱 스톱했으면 맹자는 한국의 거상 임상옥과 같은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리고 어디로 이사를 갔습니까? 서당 옆으로 이사 갔잖아요. 그러니까 맹자가 뭐를 봤습니까? 공부하는 애들을 본 거예요. 자기는 놀고 있는데 친구들은 공부해. 또 친구들의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래요? 깨우치기 시작을 하잖아요. 누구와 교류했습니까? 공부하는 애들과 교류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맹자가 된 겁니다. 저는 철저하게 맹자는요, 어머니에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자녀 다 있으시잖아요. 자녀가 누구랑 놀기를 원하십니까? 맨날 뒷골목에서 담배 피고, 에? 이상한 비디오 보는 사람을 놀기를 원해요? 아니면 공부하는 브루스가 놀기를 원하십니까? 공부하는 브루스가 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공부하는 브루스 속에 있으면 걔가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쪽으로 가니까. 얼마 전에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타워팰리스 60평에 입성한 어떤 아줌마예요. 평범한 아줌마. 남편은 직장인이고.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책을 읽었다는 게 아니라요. 조선일보 기자하고 인터뷰한 걸 읽었어요. 그 사람이 조선일보 기자가 물었습니까?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쌈짓돈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건 전부 다 동감하시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부자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부자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부자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부자와 같은 행동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셀러리맨의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에서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빨리 바꾸셔야지만 돼요. 그러려면은요, 그런 변화는요, 여러분들이 시스템과 기본에 충실하셔야지만 돼요. 그거는 뭐예요? 성공의 8단계, 고개도. 꿈을 갖고 계시나요? 간절한 꿈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 벤츠, BMW, 저택,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제 다운들한테는요, 그건 꿈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 여러분들 조금 힘들면요, 내가 언제 벤츠 탔어? 소나타 타지. 그러면 안 되니까요. 내가 저택? 27평에 만족해. 그러면 그게 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게 할 수 있는 간절한 꿈 찾아보십시오. 뭐였는지. 제가 10개월 동안 혼자 다니면서 제가 아메 사업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희 아이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만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가. 우리 둘째 아이를 병원에서 저희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얘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무슨 복의 근원이 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요새는 개 때문에 삽니다. 그 재롱 피우는 모습에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아들놈인데요. 그렇게 재롱을 피워요. 전번에는 자기 큰 놈아가 3학년 때 반장 선거를 안 나간대서 아빠는 소원이 하나 있어. 네가 반장 되는 게 나의 꿈인데.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3학년 되면 반장 해줄게.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근데 3학년 딱 되더니 지가 반장 선거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빠, 나 그때 얘기했잖아. 내가 반장 선거 나가가지고 반장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그 잊어먹었던 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학원 가가지고 원고 받아가지고 막 원고 써서 줬는데 안 됐어요. 근데 큰 놈아가 거기 도전 받아가지고 나갔다 그 놈아는 되고 엄한 애는 되고 대래는 안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가능성. 자기가 도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뭐 하겠다. 내가 너 때문에 아메 사업을 하지만 너 꼭 뭐 하나 이뤄내겠다. 지가 장애지만요. 지가 뭔가를 하려고 도전하는 그 마음. 너무 가력하더라.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서요. 그 기본이 뭐냐는 얘기죠. 간절한 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성공의 A스텝의 1단계가 뭡니까? 꿈, 결단, 명단, 접촉 및 초대. 제가 오늘 A스텝 강의하고 왔지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접촉 및 초대로 가잖아요. 여러분들 OM 딱 들으시고 어땠어요? 야, 꿈 필요 없지. 결단 필요 없지. 6명이 중요한 거야. 그러고 막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뜻대로 되시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 사업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요, 꾸준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가셔가지고요, 아니, 이 미팅이 끝나기 전에
과연 내가 어떠한 꿈이 있는가? 내 간절한 꿈이 뭔가? 그 꿈을 꼭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찾았으면요, A 스텝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개더, 책 테이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왜? 사람을 변화시키는 요소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스폰서가 저한테요, 사장님, 사람 좀 많이 꼬셔오세요. 그리고 매출액이 왜 이거밖에 안 생겨요? 많이 좀 파세요. 그랬으면 저는 암의 사업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 스폰서가 저한테 하는 거는 뭐예요? 책을 갖다 주더라고요. 사장님, 책 좀 읽으세요. 테이프 주면서, 사장님, 차 타고 다니면서 뭐 합니까? 음악 듣지 말고 테이프 들으세요. 저는 그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책 보고요, 테이프 듣고요, 미팅을 해서 미팅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더란 얘기죠. 그 기본은 뭐예요? A스텝 고개더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현재를 바라보는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 10년 뒤를 바라보는 사업. 여러분들이 현재를 바라보면 어떠십니까? ABN에 들어갔습니다. LOS 맵에 들어갔어요. 개인 PB가 곧 그룹 PB 아닙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뭐예요? 내가 내 밑을 바라보면요, 나한테 바라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5년, 10년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SP 됐을 때 넬리에서 스피치 하는 모습, 다이아몬드 됐을 때 드레스 입고 진짜 아이들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 묶어보십시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떠한 구절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탁 타고 가는데요, 막 저 옆에서 하얀 도포를 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꼼꼼한데. 놀래서,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나 예수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 예수면 나보러 걸어오라고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배를 딱 버리고 걸어가니까 이제 걸어지는 거야.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막 걸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돼? 지도 이상하거든. 밑에를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풍덩 빠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가셔야지만 돼요. 앞을. 5년 후, 10년 후 나의 모습, 나의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가십시오. 왜 지금 내 발등을 쳐다보고 가시냐는 얘기죠. 내 발등을 지금 쳐다보면요, 볼 거 없습니다. 그쵸? 답답한 마음밖에 보일 게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앞에 미래를 보십시오. 저도요, 올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내년에 뭐 수석, 뭐 그런 걸 바라보고 가면 너무 즐거워요. 그런 모습, 미래를 바라보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나 5년 후의 모습, 5년 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더블은 돼 있겠지. 그러면서 우리 아이하고 애들은 아마, 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있을 거야. 뭐 그런 모습. 그럼 너무 즐겁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사업은요, 먼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사업. 여러분들이요, 마라토너입니다, 마라토너. 49.195를 뜨는 마라토너가요, 땡 했는데 100m 달리기 사실 막 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한 1km도 못 가서 어떻게 돼요? 퍼지고 맙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라토너는 마라토너와 같은 긴 호흡을 여러분들 하실 줄 아셔야지만 돼요. 긴 호흡. 내가 49.195를 뛴다는 긴 호흡. 독수리와 같이 높이 올라가가지고요, 멀리 바라보는 그런 삶. 여러분들 몽골, 제가 작년에 몽골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몽골에 갔는데요, 몽골 사람들은 안경 낀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시력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7.0까지 나온답니다. 웃기지 마,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거기를 13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 파란 그 풀, 애들 애래요. 말하고 뭐, 그 양들이 먹는 그 잡초가요, 그냥 퍼져 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멀리 본답니다. 가까이 보질 않고 그 멀리. 왜냐하면 내 말, 내 소음 어디 갔는지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눈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세요, 멀리. 나의 1년 후, 2년 후, 5년 후.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뭐가 돼 있습니까? SP가 돼 있을 거고요. 에메랄드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내년에 괌 가잖아요, 괌.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괌에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애들 다 데리고. 너무 즐겁지 않으세요? 왜 그런 꿈을 안 가지시나요? 그런 꿈을 가져보세요. 제가 천년을 괌으로 갔습니다. 하늘에서 백합 이만송이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백합 이만송이를 막 뿌려주는데 헬기에서요. 그런 거 여러분들 느껴보시라는 얘기죠. 제가 다이아몬드가 된 다음에 변화된 삶에 대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변화는 자유입니다, 자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 5시 반에 딱 일어나가지고요, 6시에 딱 나가야지만 6시 20분에 연대 앞에까지 가가지고 통근버스를 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제가 대우장사한테 3개 차종을 동시에 개발할 때입니다. 라노스, 루비라, 레간자. 기술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뭐 영국의 엔지니어링 회사, 독일의 뭐 엔지니어링 회사하고 쪼개놔가지고 개발하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퇴근할 때 걔네들 꼭 출근할 시간. 그럼 또 우리가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걔네들한테 뭐 연락 받으면 뭐 연락 답 줘야 되고. 그러면 집에 오면 한 12시 막. 뭐 늦게 왔다고 더 늦게 퇴근하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가 딱 되면서 전업을 딱 하고 나서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은 참 무섭더라고요.
회사를 딱 그만뒀는데도요, 회사 다닐 때는 막 배를 3-4개씩 해놓고 해야지만 막 일어났는데, 도리어 회사를 그만뒀는데도 눈 딱 뜨면 5시 반이에요.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눈 뜨면 10시 막.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제가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자는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 내가 일어날 수 있으면은 배를 2-3개를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일어날 수 있으면.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면서 갔다 와서 신문 좀 보고, 책 좀 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뭐 운동도 하고, 뭐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밤에 미팅을 막 해도요, 내일이 두렵지 않은 삶. 그런 자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대단하신 분 분명히 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나요? 조절할 수 있어요? 좀 조절할 수 있어요. 내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그 다음에 부모님과 아이들에 대한, 친구들에 대한 인정을 제가 받았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제 꿈 중에 하나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이파이브, 랠리 때 하이파이브 하는 거였거든요. 7월 1일 때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한국 나가서 우리 아이들 턱시도 딱 입혀다 놓고 저희 부모님, 저희 처갓집 부모님 딱 모셔다 놓고 랠리를 했습니다. 딱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요, 그 전에 뭐 이렇게 만들 것을 만들어가는데 박스로 뭘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트리라면 다 빼냈고 박스를 딱 만들어 줬거든요. 그랬더니 아빠 지피가 뭐야? 그러더라고요. 학교 갔다 오더니. 왜? 그랬더니 내가 이거 가져갔더니 야 다솔아 너도 뉴트리라면 먹니? 우리 엄마는 지피인데 니네는 뭐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아빠는 에메랄드인데 몇 개월 있으면 다이아몬드 간다고 얘기하지. 딱 그랬다고요. 근데 그래도 자기는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랠리 와가지고 막 턱시도 입었죠. 지 엄마는 막 드레스 입었죠. 꽃길에서 막 다운들이 막 꽃 주지요. 막 그러니까 지도 동기부여 받은 건가 봐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 얘기를 했나 봐요. 막 오더니 아빠 나 얘기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라고 얘기했는데 야 우리 아빠 다이아몬드야 그랬대요. 걔가 뭐라 그러더라 그랬더니 다이아몬드가 뭔지를 몰라 그러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애가 동기부여를 받은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제 아내가 물어봤나 봐요. 야 너 커서 뭐 되고 싶니? 그랬더니 큰애가 그랬대요. 나는 아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지도 본 게 있잖아요. 삿포를 4번이나 갔다 오면서 대우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번에 박영사님이 저희 집에 올 때 BMW 타고 왔잖아요. 얘가 조금 크니까 이제 차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무슨 차? 그래서 BMW가 제일 좋아. 그러면, 그때 박영선 아저씨가 타고 온 게 그 차야? 막 그러면서 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메 사업 하면 뭔지 알고, 또 여행 가면은 수석이상은 막 리무진 타고 다니고 우리는 버스 타고 가고, 그러니까 지가 이제 아니까 자기는 아메 사업을 하겠대요. 근데 왜 하는데 너는? 그랬더니 아바를 보니까 2개가 해결되더래요. 첫 번째 돈이 해결되더래요. 2번째 직장이 해결되더래요. 자기는 사업을 하겠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딱 들으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공대 나왔거든요. 공돌입니다. 근데 저는 제 아이가 공대를 간다면 저는 안 보낼 거예요. 진짜 보내기 싫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자동차 회사를 다녀서 하는데 진짜 완전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제 친구요. 똑같이 저랑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친구는 구민카드로 갔고 저는 대우자동차 갔잖아요. 제가 연봉 3천 받을 때 걔는 6천 받더라고요. 카드회사 다니는데. 거기다 카드회사 다니면서요. 또 돈을요. 무이자로 또 집사라고 융자도 해주고요. 엄청나. 그리고 회사 명퇴하는데요. 30개월인가? 뭐 1억이 넘게 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공대는 절대 안 보낸다. 근데 제가요. 아메 사업을 한다면요. 적금 좀 밀어줄 겁니다. 한 내고지 않습니까? 한 내고.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 다 줄 겁니다. 어떻게 사업하면 돼. 그래서 저번에 호주를 갔습니다. 3개월 어학 연수를 갔어요. 제가 편지 썼습니다. 야 비행기에서 꼭 읽어라. 딱 두세. 너 호주 가서 공부하는 거 좋다. 그렇지만 친구 많이 새기고 네 꿈을 꼭 갖고 와라. 너의 경쟁은 조그마한 한국이 아니라 세계라는 걸 네가 알고 오고 꿈을 꼭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호주 친구들 많이 새기고 와라. 국제사업 하려면. 그리고 편지 딱 써서 보냈다니까요. 근데 저희 아버님 다 그 다음날 내려오래. 야 내려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내려왔더니 하얀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요. 저를 주더라고요. 레일리를 딱 보고 다음날.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딱 보니까 축 발전 딱. 누가 개업했어요? 그랬더니 써라 그러면서 봉투에다 몇십만 원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겠어요. 밥상 엎으실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딱 되니까요. 저희 어머니 그러시죠. 야 내가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고. 맨날 가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보고 눈을 감냐. 그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보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근데 딱 보더니, 야, 아메이 대단하더라. 그 랠리 하나 보시고요. 아메이 대단하더라. 교회에서 그 교회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무척 오래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 모르면 간첩이니까, 그 교회에서. 근데 아메에서 파는지를 몰라요. 저희 어머님이 창피하다고 얘기도 못하고. 근데 요새는 그냥 막 주문 받아오세요. 야, 뭐 목대 베끼는 거 있지? 10개 가져와. 막 그러고요. 막 그러세요. 이름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과 자녀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 또 여행에 대한 기대입니다. 저희 작년에는 코타키나발루 저희 장인 장모 모시고 갔고, 그 전에 일본 미야자키에 저희 부모님 모시고 갔잖아요. 또 여행을 많이 다니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탁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탁 갈 때 비즈니스, 공항에서부터 비즈니스 라운지 딱 들어가서 식사하게 하시고, 비즈니스 딱 타게 하시고, 가서 또 대우 받으시고 하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 아메 너무 좋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저 삿포로 가요, 어머니. 그러면, 잘 갔다 와라. 뭐 그 여행이지. 뭐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 삿포로 딱 간다 그러니까, 아, 나는 가면 안 되니? 왜? 너무 좋았으니까. 미야자키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코타키나 너무 좋았으니까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여행 가는 너무 부러워왔어요. 너무 부러워왔어요. 왜? 그런 대우 받으니까. 삿포로는 더 좋은 대우를 받거든요. 다이아몬드끼리 가기 때문에. 그건 아직 못 가보셨는데도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요, 지금 꿈이 뭐냐면요. 내년에 괌을 가잖아요. 가족여행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꼭 수성을 갈 겁니다. 수성. 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서. 그죠? 부모님 모시고 갈 거예요. 그러면 수석이 딱 되잖아요? 그럼 비행기 딱 내리면 다이아몬드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수석이 되면요, 여기서 저 정도 되는 긴 리무진 그 승용차 있잖아요. 그걸 탁 타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걸 태워드리겠어요? 수석이 딱 되면요, 차 앞에다가 조대근, 이은미, EDC 딱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저 부모님, 어머님 타세요. 탁 태워드리고, 비록 공항에서 호텔까지 한 10분밖에 안 간대지만, 네? 그거 타고 탁 가면서 느껴보시는 거. 그게 지금 저의 간절한 꿈이에요. 내년에 꼭 제가 수고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진짜 리무진 태워드리고, 언제 그런 효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요, 삿포로가 유명한 게 3개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라면이 유명하답니다, 라면. 삿포로 라면.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요, 별로 안 좋아요. 면 따로 끓이고, 뭐 고기 육수 넣어가지고, 텁텁해서. 근데 그렇게 유명하대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삿포로의 물이 유명해서요, 삿포로 맥주가 이렇게 맛있답니다. 진짜 맛있어요, 먹어보니까. 술 먹는 저도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눈. 파우다 눈이 내려와요, 파우다. 그게 캐나다하고 삿포로만 내린다는데, 제가 여태까지 갈 때는요, 눈이 딱 내리고, 저녁 때 내리고, 낮에 스키 탔기 때문에 그 맛을 못 느꼈는데, 요번에 갔을 때요, 눈이 한 이틀 동안 계속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맞으면서 딱 스키를 타는데, 와, 그 맛. 제가 비디오로 찍어 왔습니다. 이 스키 밑에를, 폴을 막 이렇게. 그냥 눈이 내리면 눈 밑으로 막 스키가 막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아프지도 않고요. 그렇게 저도 뭐 중급 정도밖에 못 와갔는데 이번에는 고급에서 한번 탁 내려와 봤잖아요. 넘어지고 막 굴르고 그래도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계속 온천에서 그 스키 타고 그다음에 복층 호텔에서 내가 누워 있어요. 호텔이 복층입니다, 복층.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거기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는요 제가 가이드 이렇게 이 타워에서 묵었다 그러면 다 놀래요. 제 동기들이 놀래요. 그래요. 그 정도로 좋은 호텔. 돈이 있어도 못 가는 그런 여행.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는 다 갖출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틀 동안은 조장기한 호텔 가가지고 온천.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뭐예요? 문화적인 충격. 아침마다 맨날 여탕과 남탕이 바뀌는 거예요. 남탕에 여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리필하고요. 그런 삶. 그런 인생. 여러분들 즐겨보십시오. 그것도 공짜로. 요번에는요,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딱 가면서 아메이가 쿠폰을 주더라고요. 뭐예요? 선물을 사라고 쿠폰을 딱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키 타면서 뭐예요? 점심 먹으러 오기 귀찮으니까 점심 티켓 돈으로 주더라고요. 돈 한 푼 쓰지도 않고 왔어요. 선물은 선물대로 다 사고. 그런 여행. 그게 바로 여행에 대한 기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꿈은요, 제가 경복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앞에 어떤 학교가 있었냐면요, 맹아학교하고 농아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엄마 손에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요, 아이가 참 불쌍했어요. 아, 참, 쟤 안 됐다. 근데 제가 장애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단지 걔네들은 불편할 따름입니다. 그 아이를 지켜보고 맨날 가슴 아프고 눈물 짓는 그 부모들이 더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진짜 돈을 많이 벌면 그 농아학교, 맹아학교 앞에 맨날 아이 데리고 손 데리고 와서 집어넣고 또 집에 갔다가 시간 되면 또 찾으러 오는 그런 어떤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그 앞에 조그만 3층짜리 건물 하나 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의 꿈은 그 엄마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자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해요. 또 저는요, 거기다가 쉼터를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거기서 좀 즐기면서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끼리 커뮤니티를 또 조성해서 또 좋은 어떤 교육 환경도 만들어주고 뭐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제 마지막 꿈입니다. 지금은 힘들죠. 정업사님 같이 큰 어떤 핀이 되고 그랬을 때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온 가족이 함께 여행도 갈 수 있는 편하게 1년이고 2년이고 이번에 삿포로가 느낀 건 뭐냐면 진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그냥 희망만 갖고 갔었고 두 번째는 뭣도 모르고 갔었고 네 번째 가니까 이제 조금 눈에 딱 들어오면서 아 이런 데서 좀 살고 싶다. 1년이고 2년이고 아이들 키운 다음에 우리 부부가 와서 살면 너무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요. Success is change라고 얘기합니다. 성공은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변화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성공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우자동차 다닐 때요. 김우중 회장 딱 책을 읽고요. 아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으면 나도 대우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이런 위치까지 갈 수 있겠지. 그리고 저는 노력했습니다.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일반 기업체, 일반 조직에서는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뭐예요? 남자냐 여자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서울대냐 연고대냐 해외 박사냐 아니냐 나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성공의 길로 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멘은요 물어봅니까? 그런 거 하나도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단지 여러분이 변화만 하기만 하면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도구, 그런 아멘이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 다요. 변화만 하기만 하면 전 100%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이고 저도 아직 다이아몬드까지만 변한 것 같아요. 더 많이 변해가지고요. 더 큰 핀 이루고 싶고요. 웨스터민스턴 대성당에 있는 그 주교 무덤 앞에 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 변화되었을지.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변화하시고 사업에 동참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변화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꿈을 이루시고요. 이 사업은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꿈만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들과 같이 변화하셔가지고 같이 꿈을 이루는 사업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